선형회귀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독립변수가 있는데 이 독립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관심변수죠. 독립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관심변수.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고기의 무게죠.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세우는 게 선형회귀예요. 그 수학적인 모델이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게 1차 방정식, 1차 함수, 1차 함수. 독립변수인 x, 물고기의 길이를 여기다 주는 거죠. 물고기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1차 함수에서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봐서 뭐 요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뭐 이런 직선, 여러 가지 직선을 시도를 해보면서 그 중에서 어떤 직선을 찾겠다? 실제 값과 예측값, 이 방정식으로 찾은 예측값 사이의 차이. 이게 오차죠. 오차들의 제곱에 다 더해서 평균. 이걸 MSE라고 부르죠. 이 MSE 값을 최소로 만들어줄 수 있는 A와 B를 찾겠다가 선형회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는 게 모델 훈련이에요. 그게 fit이에요, fit. 우리가 선형회계 모델을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객체에서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리고 호출할 때 훈련 세트를 주죠. 훈련 레이블을 주죠. 세트와 레이블을 준다는 얘기는 뭘 주는 거냐면 여기 길이를 주는 거고요. 길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A와 B를 찾는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피팅이에요. 피팅하는 거 아마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선형회기는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거죠. 여기가 39, 여기가 마이너스 709.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거냐면 39x 빼기 709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이만 들어오면 수식으로 이런 수학적인 공식으로 무게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선형회귀인 겁니다. 그래서 이 x 자리에 훈련 세트를 주면 훈련 세트들의 예측값이 나오는 거고 이 x 자리에 테스트 셋을 주면 테스트 세트들의 그 예측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팅이 무엇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피팅에서 나온 결과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값을 우리가 찾아봤고 예측값을 우리가 이거는 직접 계산한 거예요. 그죠? 어, 훈련 세트가 있으니까 훈련 세트에서 기울기 곱해주고 그 다음에 y절편 더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 수식으로 쓰면 이런 거예요. 예측값 y는 어, x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거 계산한 거예요. 얘가 위에서 찾은 코에피션트 얘가 y절편 ax 더하기 b잖아요. ax 더하기 b 그죠?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예측값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값을 찾았다. 그래서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면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니까 프리딕트 메서드가 하는 일이 이런 계산을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계산을 해주는 거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코드예요. 코드고. 그래서 그럼 모델이 얼마나 우리가 오차가 적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평가를 내려보기 위해서 MSE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 MSE 값을 보시면은요, MSE는 KNN의 MSE보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오차가 더 크다. 오히려, 이 물고기의 무게라고 하는, 음,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KNN의 성능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뭐 항상 수학적인 모델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알투 스코어도 계산을 해볼까요? 알투 스코어. 아마 알투 스코어도 KNN보다 큰 값이 나올까요? 작은 값이 나올까요? 결정계수가 KNN보다 크게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작게 나와야죠. 성능이 안 좋으면 작게 나올 거예요. MSE가 커지면 알투 스코어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죠. 실제 값, 실제 레이블, 그리고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썼었죠. 0.943이 나왔어요. 반올림에서 0.94? 근데 아까 0.96이었나? 99였나 모르겠네요. RSE. 여기 있다. 네, 0.969. 반올림에서 0.97 정도였었죠. 네, 훈련 세트에서 0.97 정도였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보면 0.94.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정 배수는 KNN의 결정 배수보다 작아요. 성능이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더 안 좋다. 1.0이 가까울수록 좋고 1.0보다 작으면 작아질수록 안 좋다. 이게 그 비교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네, 여기서는 훈련 셋에서, 훈련은 테스트 셋을 한 게 아니에요. 훈련 셋에 MSE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훈련 셋의 결정 개수였었어요. 훈련 세트의 R2 스코어 결정 개수였었어요. 그러면 테스트 셋, 과소적합이냐, 과적합이냐. 만약에 과적합이거나 과수적합일 때 그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해 보는 게 뭐냐면 테스트 셋. 테스트 셋도 두 가지를 다 계산을 해볼게요. 테스트 셋의 MSE를 계산을 먼저 해보면 mean squared error 그 다음에 y 테스트 이게 테스트 셋의 레이블 테스트 셋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세트의 예측값 변수는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PRED라고 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테스트 셋 주고서. 그럼 이렇게 예측값을 찾았으니까 그 예측값을 민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시면 네, 17590이 나왔어요. 17590. 17,000, 17,000이 나왔어요. 이거 엄청 크죠? 플런셋에 비해서 또 엄청 크죠? 어, 과소적합일까요? 과적합일까요? 과소적합이에요, 과적합?
과대적합이에요. 에러가 훈련셋보다 테스트셋이 에러가 커요. 테스트셋이 안 좋은 거죠. 훈련셋은 잘 맞추죠. 훈련셋에 잘 맞추는 거를 과적합, 과대적합. 이거 과대적합이에요. 지도 학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과대적합이에요. 과대적합. 음. 네, 이 숫자도 한번 볼까요? KNN에서 테스트셋, KNN에서 회귀 모델 평가 지표가 있었을 거고, 테스트셋 MSE. 테스트셋 MSE 보면 721. 굉장히 작았죠? 굉장히 작았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NN, 네, MSE보다 커요. 어, 그러니까 두 개, KNN과 리니어 리그레션을 비교하면 KNN이 성능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성능이 여기서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결정 개수, R2 스코어, Y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트. 80, 0.82밖에 안 돼요. 0.82밖에 안 되죠. KNN은 아마 0.99까지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0.99까지 나왔는데 0.8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KNN 결정 개수보다 작아요. 아, 전체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은 KNN보다는 아직까지는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 개수 MSE로 보셔도 되고 결정 개수로 보셔도 되는데 훈련 셋에서의 평가 지표와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지표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선형 회귀는 과적합이 나타난 모델이에요. 훈련 세트는 결정 개수가 0.93인데 테스트 셋에서는 결정 개수가 0.82밖에는 안 되죠. 과적합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이거는 여기 텍스트 셀로 할까요? 훈련셋과 훈련셋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훈련 결과를 보면 훈련셋의 평가 점수가 MSE도 마찬가지고 R2 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셋의 평가 점수가 테스트 셋의 평가 점수보다 좋아요. 그렇죠? 네. MSE가 작은 게 좋은 거고 R2 스코어는 큰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그쵸. MSE는 7,420인데 17,0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0.93인데 0.82 밖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어, 이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적합. 영어로는 overfit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도학습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수들을 보고서 과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 여러분들 판단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MSE만 보고서 아니면은 결정 개수만 보고서도 이거를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시각화.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어, 훈련 세트, 훈련 세트의 길이, 무게, 산정도. 훈련 세트에서 무게,
길이 3점도,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의 무게, 길이 3점도, 그 다음에 선형, 획이 직선 나왔잖아. 우리 방정식 나왔죠? y는 axb라고 하는 방정식 나왔죠? 그 방정식 나왔으니까 선형획이 직선, 얘는 선그래프.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화면에다가 딱 하고서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그려보시면 훈련 세트에서 MSE가 왜 저 정도 숫자가 나왔고 테스트 셋에서는 왜 MSE가 저런 정도의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예측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 아마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훈련 세트 3점도 그렸던 건 여기 있죠. 요거랑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훈련 세트에서는 가상의 물고기 50g짜리 50g이면서 1500g인 그런 가상의 물고기
했었던 요 그래프 있으니까. 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는 PLT점 초고가 있으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으면 되고. 자, 선점도 먼저 그려보시면요. 선점도는 스캐터 쓰시면 돼요. 스캐터. 스캐터 쓰시면 되고, 훈련 세트니까 훈련 세트에 있는 X 그 점들. 그러니까 길이들이죠, 길이. X 트레인에 있는 것들을 X축에다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Y 트레인이 이게 무게잖아요. 어, 길이가 X축 좌표, 그다음 무게가 Y축 좌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알파를, 알파를, 0.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 써도 될 거예요. 0.5라고만 쓰셔도 0.5라고 될 겁니다. 색깔, 컬러는 블루로 할게요. 빨간색? 안 줘도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냥 뺄게요. 음. 자, 일단 얘만 먼저 보면, 요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얘가 훈련 세트. 훈련 세트 40 몇 개였었죠? 40여 개가 있었죠. 일단 PLT.grid, PLT.xlabel, 여기는 렌스, 아니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 여기는 무게는 그램. 뭐, 요 정도면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있는 것 같고요. 레이블 있으면 좋겠죠? 레이블. 여기는 훈련, 트레인. 레이블 보여주려면 레전드 있으면 되죠. 일단 이렇게 해서 훈련 세트는 그렸고요. 테스트 셋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리는 거는 x, y만 바꿔주시면 되죠. plt.scatter 테스트 셋은 테스트, y 레이블은 y 테스트 이게 무게. 여기도 알파는 0.5 그리고 레이블은 테스트 이렇게 볼게요. 네,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주황색으로 들어갔고, 우리 여기 가상의 물고기 찍었던 거 있어요? 요것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에서 드리진 않았지만, 요거 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점 하나 찍으면 돼요. 점 하나. 네, 스캐터. X좌표 50, Y좌표 1500. 그리고 마커는, 마커는 역삼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넣죠. 컬러는 레드. 여기도 레이블 할까요? 언노운 이렇게 할까요? 모르는 물고기. 네. 여기 뚝 떨어져 있는 녀석 하나가 있죠. 뚝 떨어져 있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직선의 그래프는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b 이거를 쓰는 거잖아요. 직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그려야 될 범위 있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범위들 있죠. x좌표를 잡아요. 어, X좌표를 잡아서, X좌표를 잡아서, 어, 어, 그 범위에 있는 값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50까지다. 예를 들면, 여기 구간을 일정하게 나눠요. 10, 뭐, 10.1, 10.2.
점들이 쭉 생기겠죠. 50까지. 그죠?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요. 이거를 배열로 만들어요. 이 배열을 여기다 넣어요. 우리 A하고 B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선형회귀에서 코이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 두 개 찾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Y 좌표로 사용할 점들이 나오겠죠. x가 10일 때 y좌표, 10.1일 때 y좌표, 10.2일 때 y좌표. 이런 어떤 y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x좌표로, 얘를 y좌표로 여기다 넣어서 스캐터가 아니라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해버리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을 시각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X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 X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 배열로 만들 거예요. range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드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물고기가 제일 작은 게 보니까 5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값은 5. 시작값은 5. 그 다음에 여기가 50 조금 넘은 부분까지 있으면 좋겠죠. 50을 조금 넘은 부분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51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일씩 증가시켜도 되고, 일씩 증가시켜도 되고요. 뭐 아니면 여기서처럼 0.1씩, 아니면 0.01, 아니면 0.001 이런 식으로 작은 간격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죠? 자, 얘가 있으면 우리는 y가 거기랑 헷갈려 버리네요. 아, y 햇이라고 할게요. y 햇. 모자를 씌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변수 중에서 y라고 하는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딱 가지고 와가지고 x, y 2차원별, 1차원별로 끄집어낸 거 있거든요. 예, 그거 없어져 버릴까 봐. 예. 그래서 여기서는 y 햇. 소문자 x로 썼던 거는 그런 변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얘를 이 공식대로 써주면 돼요. 공식대로. 순서는 바꿔주시면, A 곱하기 X 대신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X 곱하기 대신에, 배열에서는 곱하기 대신에 골뱅이.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찾은 코이피션트. 이게 A예요. 이게 A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찾은 절편, 인터셉트. 이렇게 하면 얘가 y 값이 됩니다. 여기 우리 계산은 이 수식으로 계산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x좌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y좌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플롯, 라인 그래프가 플롯일 거예요. 플롯. 여기다가 x, y, 햇, y, 햇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 잠깐만요. 어, 매트멀. 모양이 안 맞는다라고 되어 있군요. 잠시만요. 모양이 안 맞는다라고 나오는데, 얘가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뭐, N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고, 곱하기, 얘가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그렇다. N개여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이거를 뮤쉐입, 뮤쉐입 하셔가지고, 어, 몇 개짜리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로 해버리시면 돼요. 컬럼 한 개고, 이거, 이 안에 점들 몇 개 있는지 계산 안 되죠. 5부터 51까지 0.1 단계로 이렇게 하면 점들이 몇 개 있을지 계산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써버리시면 돼요. 컬럼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그 행들은 알아서 계산하기.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 파란색인데, 파란색 말고 여기를 색깔 좀 바꿀까요? 인디언 레드로 바꾸고 직선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레드 그리고 직선 이렇게 여기 어, 레드 직선. 아, 제가 어디다 넣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여기 플러스를 그릴 때 빨간색으로 그리겠다는 뜻이고요. 요거 직선으로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여기가 2차원 배열이면 돼요. 2차원 배열이면. 요거 어, 이거 설명드리면 뭐 행이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n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컬럼이 한 개인 2차원 배열과 그 다음에 그 컬럼 한 개짜리 1차원 배열을 다 연산을 해주게 되면 결과는 n 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나와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이 코에피션트가 1차원 배열이었어요. 1차원 배열. 원소 한 개짜리 1차원 배열. 원소 한 개짜리 1차원 배열. 그러면은 이 배열이 2차원 배열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 리쉐입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 점의 개수가 n개가 있고 컬럼이 한 개가 있는 그런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그 곱하기 낫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원소 n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죠. 원소 n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의 모든 원소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709만큼씩 계속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래프가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예요. 이렇게 해서 그려진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그리고 여기 인디언 레드 또 너무 그렇다. 그린? 그 그림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네, 여기 그려진 게 우리 어제 그 KNN의 문제점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우리 생각해본 물고기예요. 가상으로 생각해본 물고기 50cm 1500g.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선형회귀가 어떻게 예측하는 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는요, 일단 훈련 세트에 대해서 실제 값은 여기 있지만 예측값은 이런 값으로 여기에 y좌표 있죠. 이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마이너스 200g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오차가 커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오차가 적어지냐면요. 요 근방에 있는 점들은 거의 직선의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부분은 오차가 적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도 오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오차가 있고요. 이제 점점 조금씩 오차가 커지는 부분들이 여기가 오차가 커지는 부분들. 예. 직선의 방정식에 비해서 점들이 위쪽에 있거나 직선보다 점들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오차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녀석들 때문에 예측값과 그다음에 실제값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MSE가 커지게 되는 거죠. KNN은 이 근방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적었는데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 오차가 여기서는 조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물고기의 무게가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아웃라이어인 경우, 그리고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셋도요. 실제 물고기는 거의 0g에 가까운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의 선형회귀 모델은요, 마이너스 300, 아, 마이너스 370?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셋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테스트 셋은 원래 물고기보다 조금 무겁게 예측을 하고, 여기 있는 테스트 셋은 원래 무게보다 조금 가볍게 예측하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주 오차가 적게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이렇게 오차가 있게끔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KNN의 단점인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자, 여기가 50cm죠. 예측값이 1250으로 예측을 할 거예요. 우리의 선형외기 모델은, 우리 선형외기 모델은요, 여기 있는 물고기는 실제 무게를 모른다고 했을 때, 선형외기 모델은 1250g으로 예측을 합니다. 어제 KNN에서는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위쪽에 코드를 보시면 1010g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y-좌표로 계산하는 게 오차가 적죠.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에서는 수학적인 모델이 오차가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방정식, 다시 2차 함수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오차들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아웃라이어도 잘 설명하면서 MSE도 줄여주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으면 처음에 생각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안 나실 수 있는데, 직선이나 곡선을 그릴 때, X좌표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임의로 X좌표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수학 공식대로 Y좌표들을 만들어내서 그 X좌표와 Y좌표들을 점들로 찍을 수도 있고, X좌표와 Y좌표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음. 여기를 0.1이 아니라 0.001, 0.0001 이런 식으로 그 간격을 더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어질수록 더 부드러운 곡선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직선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딱 점 두 개만 알면 점 두 개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를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2차 함수나 3차 함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를 아주 촘촘하게 간격을 자른 다음에 그 작은 간격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곡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곡선처럼. 이게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뭐 일종의 테크닉? 그런 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선형외기 결과를 훈련 셋, 테스트 셋, 그리고 선형외기 방정식 직선, 그리고 여기 아웃라이어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40분에 다음 시간에는 다항회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